안녕하세요. 세상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인일 수가 있지? 싶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의 주변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정말 어이없는 저희 손윗동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9년 차 됐고요. 시아버님은 저희 결혼하기 2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 한 분과 아주버님네가 계십니다. 남편의 형이요. 저희는 딸아이 하나 있고 아주버님은 아이가 없으세요. 아주버님네는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저희 신혼 때부터 둘이 싸워서 사내 만에 집을 반으로 나눈 애 만에 한 번씩은 난리 쳤었고 부부싸움을 걸핏하면 저희 시댁 그러니까 시어머니 앞에서 하도 해서 시댁으로 경찰이 왔다 간 적도 있어요. 진짜 민폐였죠. 가뜩이나 고혈압과 대상포진으로 힘들어하시던 시어머니셨는데 그런 형님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건강은 더욱 악화되셨어요. 입퇴원도 반복하시고 체력이 갑자기 훅 안 좋아지시는 게 육안으로도 느껴졌습니다. 그때가 저희 아이 6살 때인가 그랬으니 이 이야기는 2년 전 이야기네요.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지병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저희 집은 시댁과 3시간 거리, 아주버님네는 시댁과 40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연락받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안 계셨어요. 어머님, 좀 괜찮으세요? 수행 맞고 좀 진정하니 괜찮구나. 지난주에 좀 무리를 해서 그랬던 것 같아. 엄마, 그러게 추운데 왜 밖에서 2시간이나 산책을 하셨어요? 그야, 니네 형이 형수랑 우리 집 왔다가 또 싸워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였잖냐. 아주 골이 아파서 밖에 있었지.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왜 자꾸 어머님 댁에서 싸운대요? 싸울 거면 본인 집에서나 싸우지. 그리고 왜 병원엔 아무도 안 오셨고요? 3시간 넘는 거리 사는 저희가 먼저 오다니요. 모르겠다. 연락은 했는데 둘이 또 심하게 싸운 모양이야. 아무래도 이번에 이혼을 할 것 같아. 네? 결국 이혼이요? 그랬어요. 아주버님의 잦은 투자와 사업 실패로 허구한 날 부부싸움을 하시더니 결국 갈라설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둘 다 돈 때문에 결혼한 사이라 이혼 위기에서도 다른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머릿속에 돈밖에 없는 부부였습니다. 역시나 두 사람은 긴 불화 끝에 결국 이혼한다 하더군요. 둘이 진흙탕 싸움 끝에 아주버님은 필리핀인지 베트남인지 또 다른 사업을 하러 떠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혼 처리를 하지 않고 훌쩍 떠났더래요. 형님이 실종 신고를 하겠다, 이혼 소송을 하겠다, 위자료 달라 어쩌고 저쩌고 하며 시댁까지 찾아와선 시어머니에게 당장 큰아들 찾아와서 이혼하게 해달라 난동을 피웠다더군요. 시어머님도 당장 큰아들이랑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했더니 두 모자가 짜고 본인한테까지 사기를 친다 어쩐다 하면서 그때 얼마나 난리를 피웠는지 몰라요. 저희 남편도 처음으로 큰 소리 내면서 형수 그만 좀 해요. 우리 엄마가 무슨 죄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 형이랑 결혼했어요? 누가 결혼하라고 등 떠밀었냐고요. 형수가 선택한 결혼, 형수가 말아먹어 놓고 왜 불쌍한 우리 엄마한테 자꾸 난리야? 뭐라고? 싹수 없기로는 두 형제가 똑같네? 똑같아. 내가 니들 둘 다 폭삭 망하길 매일 물 떠놓고 빌 거야. 그렇게 앙칼지게 저주를 퍼부어버리곤 종적을 감추었었던 형님입니다. 형님에 관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다 쓸 수는 없고 대충 형님네 부부의 인성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만 써보는 거예요. 아무튼 저희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몸이 아주 쇠약해지셨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 집에서 모셨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아직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것도 아니고 아이는 어린데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겁도 없이 덜컥 모셨냐고 제가 멋 모르는 애송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세상에 제 발로 시어머니께 찾아가 합가하자고 하는 며느리는 없을 거라며. 글쎄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그냥 엄마 같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가 안 계세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엄마가 집을 나가서 친정아빠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두 분이 서로를 사랑해서 연애를 하셨다거나 선을 봐서 한 결혼도 아닌 그저 순간의 실수로 생긴 저 때문에 하신 결혼이라고 고모로부터 들었었는데 역시나 엄마는 저를 두고 그냥 야반도주를 해버리셨고 저희 아빠는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저를 잘 키워주셨던 거죠. 그래도 살면서 엄마 없는 서름은 별로 느끼지 못했던 걸 보면 저희 친정아빠가 참 금이야 오기야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엄마 없이 결혼했고 꼭 엄마가 안 계셔서라기보다는 제가 워낙 덜렁대기도 하고 공부하랴 회사 일하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딱히 살림에 소질이 있진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보다 요리도 더 잘하고 눈썰미가 좋아서 집안일도 참 야무지게 잘해요. 맞벌이에 아이도 어려서 집이 개판 5분 전 되기 십상이지만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 덕분에 저희 집은 늘 모델하우스 뺨친답니다. 쓰다 보니 남편 자랑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남편만큼 시어머님도 참 좋으신 분이에요. 많이 부족한 저임에도 어머님은 단 한 번도 눈치 주는 말씀이나 구박을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저희 고모도 저더러 엄마가 없어서 손이 야물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구세대이신 시어머님도 저에게 그런 비슷한 말씀을 전혀 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일하느라 힘들지 고생한다. 아이 낳고 몸상이 어쩌니? 아들 보고 산후보약 더 비싼 것 좀 지어오라고 해야겠다. 딸이 없어서 제가 딸 같다며 참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이렇듯 남편이랑 사이도 좋고 시어머니도 존경하는 제가 안 모실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저희 아이도 할머니를 참 좋아하니. 그리하여 24평이라 좀 좁지만 작은 방 하나를 겨우 비워 쓸고 닦고 어머님 쉴 곳을 만들어드리고 모셨습니다. 어머님 방으로 안내해드리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으시더라고요. 고맙다. 너희 방도 없을 텐데 어찌 이렇게 공간을 냈어. 저희는 방 없어도 돼요. 어차피 안방에서 다 같이 자는데요 뭘. 지원이 방만 하나 있으면 되죠. 남는 방 창고로 써서 뭐해요. 어머님 여기서 푹 쉬세요.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을 모셨지만 어머님은 한 달에 2주 정도만 늘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비좁아서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럴 만도 한 게 어머님은 32평짜리 집에서 혼자 사시거든요. 아버님이 생전에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고 소망하셔서 약간 무리를 해서 평수를 넓히셨었죠. 그 집에서 얼마 못 살고 돌아가셨다는 게 유감이지만 어머님 살고 계신 곳은 지방이지만 꾸준히 개발도 되어오던 곳이고 전국적으로 부동산도 호황이라 집값이 거의 3배는 뛰었습니다. 어느새 9억을 찍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늘 그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희 남편이 반대했었습니다. 엄마, 그 집 팔아서 작은 집 간다 해도 그 차액 다 형한테 빼앗겨. 엄마도 알잖아. 형이랑 형수가 이 집 엄청 탐내는 거 무조건 갖고 있어. 이 집 담보로 뭐 해달라고 해도 절대 해주지 마. 알았지? 그래, 알았다. 저희 남편이 만날 때마다 신신당부했고 예상대로 아주버님이 몇 번이나 집 팔아 돈 좀 해달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집을 팔지 않으셨어요. 큰아들에게 빚을 내서 해주든 아파트를 팔아서 해주든 금세 증발되어 아무 의미 없어질 게 뻔하다는 걸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해주신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시아버지 사망보험금이며 남겨놓으신 유산이며 죄다 긁어모아 결혼하고 나서도 5, 6억은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틈만 나면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짜내어 얼마라도 얻어가려고 혈안이었던 그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는 아파트라 시어머니께서 더욱 애착이 있었고 먼저 하늘로 떠난 남편의 흔적이 있어 더욱 애틋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서류상 정리만 안 했지 이혼한 상태인 형님네가
재결합을 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다신 서로 엮일 리 없을 거라 확신할 정도로 그들은 서로 볼장 다 보며 헤어졌었거든요. 과정에서 폭력도 있었고 경찰도 두어 번이나 왔다 갔으며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부는 서로를 아주 싫어해요. 돈 밝히는 형님은 번번이 사업 말아먹는 아주버님에게 아주 치를 떨었고 아주버님은 아주버님대로 매일 명품 쇼핑에 혈안이 되어 몰래 카드빚까지 만드는 형님에게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시 재결합을 한단 말이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합쳤으니 저희는 축하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명절 핑계로 그 부부가 시댁에 왔더라고요. 아주버님, 이제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 형, 또 싸우려고 재결합하는 건 아니겠지? 이제 잡으면 그만 내고 잘들 살아. 엄마도 많이 늙으셨잖아. 속 좀 그만 썩이고. 저희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고 형님네는 하하 웃으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다시는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가족이 될 거라 예상 못했는데 기적처럼 저희 모두가 한데 모여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어머님은 감격하셨는지 눈물마저 글썽이셨습니다. 진작 정신들 차렸으면 좀 좋아. 이렇게 다들 행복할 수 있었는데 왜 그 먼 길을 돌아왔어?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 살게.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철이 너무 없었어요. 떨어져 지내면서 서로 반성도 했어요. 이제 정말 잘 살게요. 어머님한테도 많이 죄송했어요. 형님이 전에 없이 싹싹하게 굴며 이제 제대로 된 맏며느리 노릇 좀 해보겠다는 선언을 하더군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했고 이제야 좀 화목한 집안이 되려나 싶어 남편과 함께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집에 오기로 한 날이 되어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계셔야 할 어머님이 댁에 안 계시더군요. 이리저리 집을 찾아봐도 안 계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님께서 흐느끼며 받으시는 거예요. 어머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계세요? 저 어머님 모시러 왔어요. 나 여기 네 형님네 집이야. 형님네 집이요? 그럼 대전에 가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대전이 아니라 그 옆에 작은 시골이야. 와보니 얘네 웬 시골 폐가 같은 데서 살고 있지 뭐니. 네? 시골이요? 아니, 어머님, 일단 제가 갈게요. 횡설수설 무슨 말씀인지 모를 통화에 일단 문자로 주소부터 받아 냉큼 달렸습니다. 한참을 산길을 굽이굽이 달려 도착한 그곳은 어머님 말씀대로 정말 폐가 수준의 낡은 집이었어요. 거기서 형님이랑 아주버님 그리고 시어머니가 계시더군요. 아니 대체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긴 어디고요? 동서, 사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사실 알다시피 우리 사업도 쫄딱 망하고 돈도 없잖아. 같이 잘 살아보자고 재결합하긴 했는데 대전 아파트는 다 넘어갔고 아쉬운 대로 우리 수준에서 살 집 구하다 보니 여기밖에 없더라고. 여기 단돈 700만 원에 매매했어. 대박이지? 네? 아니 그게 무슨...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부엌과 화장실은 야외에 있었으며 심지어 부엌은 아궁이었고요. 방이라고 거실이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방 하나가 끝이었어요. 거미줄도 듬성듬성 있고 벽지는 다 떨어져 나갔고요. 그런 곳을 집이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을 집이랍시고 형님네가 시어머니를 초대했다는 겁니다. 어머님은 당연히 충격받으시죠. 옆에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큰아들 내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에 살고 있는 게 너무 절망스러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형님은 애써 씩씩한 말투로 왜요 어머님, 저희는 좋아요. 그만 오세요. 여기서 새 출발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게요. 아니 어떻게 골라도 이런 집을. 엄마, 너무 걱정 마. 우린 괜찮아. 오히려 형님네 부부가 어머님을 다독거리며 위로해주는데 그 모습이 몹시나 이질감 들여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 약간 어색한 연기를 느꼈습니다.
솔직히 갑자기 재결합한다고 나타나 사이좋은 모습 보이는 것도 이상했고, 그 명품 밝히고 돈돈거리던 형님네 부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을 구하고 또 시어머니까지 떡하니 초대해 그 집을 보여준 건 모든 것이 수상하리만큼 이상했어요. 일단 저는 시어머니가 안정을 취하셔야 할 것 같다며 급히 집으로 모셔왔고, 어머님은 저희 집에 계시는 내내 우울해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마음이 좋지 않아 시댁에 먼저 가봐야겠다며 예상보다 빨리 댁으로 돌아가셨고, 그 사이 아주 난리가 나게 됩니다. 형님네 부부가 시어머니께 합가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불효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 정신 차렸으니 제대로 큰아들 맏며느리 노릇해보고 싶다며 어머님을 모시고 싶다고 했대요. 어머님이 망설이시자 형님이 나서며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건 어머님이 별로 안 내키시죠?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그 집 팔아서 우리 같이 시골에서 살아요. 네? 어머님 이제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매일매일 산책도 하시고 텃밭도 일구면서 그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사셔야죠. 그래야 건강도 좋아진다고요. 제가 좋은 음식으로 어머님께 매일매일 요리해서 대접할게요. 아니, 몇십 년 살던 집을 당장 나와 어떻게 거기로 간다고. 나는 지금이 좋다. 어머님, 저희 이제 새 마음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도시 같은 세속적인 곳에서 사는 것보단 이런 시골에서 사는 게 훨씬 사이도 좋아지고 다른 생각도 안 들어서 좋아요. 저희 재결합한 거 보기 좋지 않으세요? 아, 그건 그렇다만. 저희는 어머님이 꼭 필요해요. 어머님 모시면서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생각은 고맙구나. 그치만 어머님도 그 집 팔아서 이제 시골로 내려오세요. 거기 친구분들도 안 계시잖아요. 그 집 파셔서 딱 1억만 내어서 여기 리모델링하면 어머님 살기도 편하실 거고 아주 끝내줄 거예요. 어머님, 저희 부부는 어머님 꼭 모시고 싶어요. 저희가 저희만 낼름 잘 살겠다고 돈 달라고 했으면 어머님 모시겠다는 말도 안 했겠죠. 저희는 어머님을 꼭 모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작은 아들네만 의지하세요? 저희 진심 무시하시는 거 아니죠? 형님은 그렇게 잔뜩 압박하다시피 하며 시어머님을 설득하셨다네요. 안 그래도 불화로 10여 년을 살아 속썩였던 큰아들 내외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이제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게다가 그동안 불효해서 죄송했으니 이제라도 모시고 살고 싶다며 달콤한 제안을 해오셨으니 어머님 딴에는 너무나 고민이 되셨겠죠. 그래서 결국 알겠다고 하고 집을 팔아 형님네와 합가하기로 결정을 하셨답니다. 저희 부부는 당연히 안 된다고 결사 반대했죠. 시골로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왜 멀쩡한 집을 굳이 팔고 들어가냐. 그것도 그렇고 둘이 언제 또 틀어져 버릴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님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고 형님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정말 너무들 하네. 그 아파트 본인들한테 안 넘어오니까 샘나서 그렇지? 그 전에도 그렇게 집 팔지 말라고 결사 반대들 하셨잖아. 그래서 어머님 모시면서 집은 늘리는 거지? 나중에 권한 내세우면서. 참 속들이 어쩜 그리 시커매? 시커먼 건 형님이시고요. 저희 어머님 아파트 1평 현관도 관심 없으니 형님네도 그냥 여기서 물러나세요. 합가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는데 어머님 아파트 팔라는 말은 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그 그지 같은 집에서 어머님 모시고 살라는 거야? 그지 같다는 건 아시네요? 대체 왜 그런 그지 같은 집을 사셨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그만들 해라. 어머님께서 시끄러운 소란에 못 견디시겠다는 듯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이윽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그 아파트 관리하기도 힘들었어. 내 나이는 먹어가는데 30평대가 가당키나 하니 안 그래도 머지않아 적은 평수로 이사 가려고는 했어. 얘네들이 나랑 살면서 서로 부부의 애도 다지겠다고 하니 내 평생까진 모르겠다만 일단 같이 살려고 한다. 작은 애기야, 너무 걱정 말거라. 어머님, 엄마. 그렇게 어머님은 결정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바로 내놓으셨고
마침 바로 팔렸다더군요. 대망의 계약날 어머님께 전화드리니 점심 먹고 부동산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내내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어요. 여보,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나 어머님 정말 그 집 안 파셨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대안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근데 엄마가 단호하게 결정을 하신 모양이니. 그때 문득 형님네 새로운 집이라던 그 낡은 시골집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고 입술만 물어뜯다 갑자기 스치는 생각에 등기부 등본 사이트를 열어 그 집 주소를 쳐봤습니다. 마침 어머님께서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셨던 주소가 있었기에 별로 어렵지 않게 열람하게 되었어요. 어라?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형님은 그 집을 매매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은 전혀 다른 이름이더라고요. 형님네가 매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해서 제가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그 동네 마을 이장님 전화번호를 찾아냈고 이른 아침이라 실례되었지만 그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의 존재에 대해 알고 계시더라고요. 글쎄, 거기는 원래 저기 도시 사는 김 씨가 농사철에만 내려와 쓰는 별장 같은 곳이요. 원래는 사람 안 살아. 그런데 어떤 부부가 그 집주인이랑 아는 사이라면서 집을 잠깐 빌렸다더라고. 이 동네 내려와서 수제비 몇 번 사 먹길래 내가 봤지. 그 부부도 거기 안 살아. 내가 알아. 그럼 그 집은 거의 내내 비어있다는 거예요? 거기로 차가 올라가면 내가 알지. 그런데 며칠 내내 인 적이 없어. 이제 알겠더라고요. 형님네는 연기를 한 거였어요. 그 집을 산 적도 없고 살고 있지도 않았죠. 재결합한다는 것도 뻥이라는 걸 확신했고요. 어머님 동네로 즉시 차를 끌고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어머님은 이미 시댁에 안 계셨어요. 바로 아파트 단지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그 부동산에는 어머님과 형님 내외 부부가 있었고 시댁을 매매한다는 가족도 와 있었습니다. 계약 직전인 것 같길래 제가 그 종이를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형님과 아주머님이 소리를 지르며 뭐 하는 짓이냐고 뺏으려 들더군요. 제가 그 시골집 등기부 등본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집 매매하셨다면서요? 그 집 리모델링해서 어머님 모시고 사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죠? 매매 안 되어 있던데요? 뭐? 아니 사실 아직 매매 전이고 여기 이 아파트 팔리면 사려고 했던 거야 사실은. 거짓말. 어머님한테 이 시댁 판돈 가로채려고 하셨죠? 그게 아니면 뭐예요? 왜 거짓말까지 해서 이 집을 팔려고 했냐고요? 이게 뭘 한다고? 야, 내놔! 벼랑간 제 머리채를 휘어잡으려 손을 뻗은 형님에게 저는 강스파이크로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님까지 놀라 저희를 막으려 들었고 어머님은 이런 아비규환의 상황에 그저 입을 틀어막고 계셨을 뿐이죠. 그렇게 1시간 정도 난동을 부렸을까요? 결국 저희는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사실 두 사람은 애초에 재결합할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이혼하려고 했는데 형님이 위자료로 2억을 요구했고 돈이 없기도 하고 또 줄 생각도 없었던 아주머님은 모른 척 하려고 했지만 형님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다네요. 시댁 아파트가 팔리면 9억이 나오니 본인한테 2억을 줘도 아주버님한텐 7억이나 떨어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큰아들이 가서 팔자고 난리치면 절대 안 믿을 테니 본인이 도와주겠다며 달콤한 제안을 한 것이죠. 불안당 같은 큰아들,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그 말에 옳다구나 하며 같이 연기를 하여 어머님을 속였던 거고요. 어차피 시댁 날려먹어도 착한 저희가 어머님을 거두겠거니 하고 마음 놓고 본인 어머니 뒤통수를 치려고 작정했던 겁니다.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극대노하시며 큰아들과 절연을 선언하셨어요. 아주버님은 이젠 정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입맛만 쩝 다시며 그렇게 연락 끊고 나타나지 않았고요. 불려우 같은 형님 역시 당연히 사라졌죠. 그리고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예요.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엄청난 충격을 받으셔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저희 가족이 어머님 이끌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정신과 상담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그때보다 훨씬 많이 회복하셨어요. 건강도 어느 정도 좋아지셨고요. 물론 한 번에 좋아질 리는 없었습니다. 숱한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 역시 의미 없다는 걸 깨달으신 어머님께서 스스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신 덕분이었어요. 어머님은 저희 집과 어머님 댁을 번갈아 지내시며 저희 아이 재롱도 보고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정말 스펙타클한 이야기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연기를 펼칠 수 있는지 대단들 하네요. 그 이후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심보라면 아마 잘 될 일도 안 되지 않을까 싶네요.